안녕하세요. 딱 쉬운 경매 딱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매를 하실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뭔지 아시나요? 대부분 명도를 떠올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명도라는 거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엮인다거나 아니면 이사비에 협상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들을 겪어보지 않았다 보니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협상하는 일이 잘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물건은요, 이 명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물건입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게 공매 물건인데요. 공매 물건이면 오히려 명도가 더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왜냐면요, 공매에는요 인도 명령 제도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낙찰을 받고 잔금 납부를 하게 되면 인도 명령 신청, 인도 명령 결정문, 그리고 강제 집행까지 가는 일련의 절차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는 게 인도 명령 제도예요. 그런데요, 공매에는 인도 명령 제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 집행까지 가려면 별도의 명도 소송이란 걸 통해서 승소를 해야만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보통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매는 명도 때문에 못하겠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물건은요, 명도 곡장이 아예 없는 공매입니다. 바로 국공유 재산 공매이기 때문입니다. 국공유, 이름만 들어봐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느낌이 오시죠? 나라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을 통해서 돈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국공유 재산은 나라가 갖고 있던 거다 보니까 보통은 사택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물건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제가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자, 국공유 재산에서 사택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택으로 쓸 때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게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을 조금 대충 쓰는 경향이 있어요. 수리도 하지 않고 도배장판도 옛날 거 그대로 쓰고 관리가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하지만 오늘 물건은 조금 독특한 국공유 재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 물건은 물납된 재산입니다. 물납, 나라에 내야 될 세금을 돈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납부한 거예요. 원래 개인이 쓰던 집을 나라한테 준 것이고, 나라는 이 물건을 매각을 통해서 돈으로 바꾸려고 한 국공유 재산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사택으로 썼던 물건이 아니라 일반 개인이 쓰고 있던 물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관리 상태가 어떨까요? 훨씬 더 좋고 수리가 된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사실 오늘 물건에는요, 사진을 살펴보면 안에 내부가요 생각보다 올 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이 썼기 때문에 더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국공유 재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국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명도 절차는 완전히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국공유 재산도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물건들 위주로 도전을 한다면 수리에 대한 걱정도 없겠구나 라는 것을 팁으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국공유 재산 물건 한번 살펴보러 나왔는데요. 일단은 국공유 재산 물건은요, 일반 매매와 똑같습니다. 특별하게 권리 분석을 하거나 그런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물건에 대한 시세 조사를 명확히 하고 받고 싶은 금액에 입찰만 하면 되는데요. 먼저 어떤 물건인지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122656-548번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로얄층에 속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랑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물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경의중앙선과 7호선이 같이 있는 상봉역에서 완전히 가까이 위치해 있는 아파트라는 점입니다. 상봉역 일대에는요, 사실 많은 노후된 빌라들이 존재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일대는요, 모두 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곳이 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신축 대단지 아파트로 들어서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로 바뀌기에는 기존의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랑구의 특징은요, 나홀로 아파트나 구축 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 1500세대 가까운 대단지 아파트이면서 구축이긴 하지만 지하철역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선호하는 아파트라는 점이 우리 물건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아파트는요, 단기 매도로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현재 감정가보다 살짝 더 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떤 물건인지 먼저 단지 내부와 건물의 상태까지 체크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물건은 추가적인 장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물건은 바로 초품화 아파트입니다. 아이들이 길을 건너지 않고요. 단지와 딱 붙어서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이 국공유 재산의 또 장점이 뭐냐면요. 바로 현장 내부를 공개까지 한다는 점입니다. 아예 현장을 공개하는 날을 지정을 해놓고 모두가 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내부 상태의 건물 컨디션에 누수가 있는지 수리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입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엘리베이터가요 무려 3대가 있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가 3대까지 있는 거는 웬만해서는 잘 못 봤거든요.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오래된 아파트긴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모두 다 새 걸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와, 지금 전경이 보이는데요. 아까 얘기 드렸죠. 우리 물건에서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만큼 가까워요. 여기 운동장에서 수업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좋은 점은요. 우리 바로 앞에 보세요. 유치원이요. 엄청 커다랗게 있어요. 단지 내에 있거든요. 아이들을 유치원에 바로 보냈다가 초등학교까지 가게 되면 이거야말로 완전 땡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복도식 아파트인데 조금 아쉽게도 복도에 샤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빗물이 좀 들이닥쳐서 이 복도에는 물들이 좀 흥건하게 젖어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조금 단점이 될 수는 있겠네요. 이 집입니다. 702호인데요. 초인 정도 완전 신축으로 바뀌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수리 상태도 좋고 당연히 화장실도 수리가 화이트 톤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용도 걱정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물건의 가치나 입지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게 좋겠죠. 우리 물건은요 7호선 상봉역에서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호선을 타면 어디까지 이동하죠? 바로 강남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호선과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강남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렴하게 집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죠. 우리 물건은요 지금 아파트 시세가요 약 5억 8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물건은요 지금 최초 감정가가 5억 4,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국공유 재산의 특징이 뭐냐면요 신권 가격에서 2번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부터 10%씩 유찰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신권에서 왜 2번씩 하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시스템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최초 감정가가 5억 4,500인데요. 당연히 지금 시세상 5억 8천 선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유찰을 하고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권리 분석이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국공유 재산이고 일반 매매랑 똑같다. 그리고 명도 걱정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즉 낙찰받고 사용 수익화만 하면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현재 거래량이요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에 최소 한두 건 이상씩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물건은 단기 매도로 접근해도 좋지만 실거주 하실 분들도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공매 중에서도 국유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국공유 재산도 좋지만 압류재산 공매, 신탁 공매, 수탁재산 공매 다양한 공매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든지 수익이 크게 나려면요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 더 깊이 있는 분야까지 도전을 해줘야만 수익이 크게 나거든요. 경매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경매를 어느 정도 해봤다면 공매라는 분야도 도전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신탁 공매까지 넘어가면요 상상 이상의 수익들이 펼쳐지는데요. 이런 공매를 만약에 도전하고 싶다면 자세하고 깊이 있게 배우고 실전에 가까운 내용들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희 딱시운경매에서는요 공매 올인원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공매로 낙찰을 받고 수익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만약에 공매를 혼자 하기 좀 어렵다, 물건 찾는 것도 좀 어렵다, 그리고 어떻게 도전해야 되는지가 궁금하다 라고 하신다면 저희 딱시운경매 공매 올인원반의 수업에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 말고도 꽤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세 조사도 해보시고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으로 다들 눈을 돌리실 텐데 그나마 수도권에 근접하면서 규제가 되지 않는 곳이 어딜까 살펴보면 가장 핵심은 사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딱시운경매의 딱쌤입니다. 엄청난 학원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닙니다. 바로 지방의 한 곳인데요. 대출 규제 문제 때문에 지방에 있는 곳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학군이 굉장히 탄탄하면서 수도권과 가까이 있는 이곳은 바로 천안입니다. 피디님 혹시 학창 시절에 공부하셨나요? 아니요. 안 하셨나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학원가 앞에 살았다면 공부를 잘했을까요? 저기 PC방 있는 것 같아요. PC방 역시 할 사람만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천안에서도 학군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천안 불당동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불당 같은 경우에는요, 구불당, 신불당으로 두 군데가 나뉘는데요.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구불당입니다. 신불당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와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됐고요. 이곳은 구불당으로서 안정적인 상권과 학원들이 밀집해 있다는 거, 그리고 아주 유명한 학교죠. 천안의 불당 중학교까지 위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학군적으로 탄탄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원가에서 가까운 곳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아파트 공매 물건이 하나 나와서 보러 왔습니다. 혹시 피디님이 공매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왜냐면요, 경매는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공매는 생각보다 들어본 분들도 없고 이게 뭐야 하면서 공부하는 분들도 별로 없거든요. 그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매로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공매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적으니까 입찰 경쟁은 떨어지고 가격은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수도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지방으로 몰리기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뻔히 보이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아예 경매가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 받아버린다면 오히려 우리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공매이면서도 입지가 아주 훌륭한 천안의 아파트를 보러 왔습니다. 이 일대의 상권이나 주변의 입지 인프라부터 설명을 드리고 아파트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겉에 구불당 이 상권 안에서도 겉테두리 쪽으로 학원가들이 많고요.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술집들도 많이 있어요. 7080 노래방, 무슨 노래방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술집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들은 바깥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띠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낮 시간대다 보니까 여기 도로가 좀 널널한데요. 실제로 이곳에 가보면 독특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닥에 초록 색깔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초록 색깔로 버스가 설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학생 승하차 구역입니다. 학원가에서 운행하는 버스들이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타고 내릴 수 있게끔 아예 구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만큼 이곳은 학군이 굉장히 탄탄하고요. 특히나 밤에 버스들이 다닌다라는 거고, 버스들까지 운영할 정도면요, 거의 천안의 모든 지역까지 학원버스들이 운영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학군으로는 두말할 거 없이 아주 탄탄한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볼 물건은요, 이 상권지에서 바로 건너편에 있는 게 아니라 대각선에 있는 아파트예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학군의 바로 앞에 있으면 가장 대장 아파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재 우리가 보려고 하는 아파트 역시 거의 동급으로 대장 아파트로 속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지방에서 아파트 도전을 하려고 생각하신다면요, 반드시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많이 옮겨가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천안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근처에 공단들도 굉장히 많고요. 삼성공장, 아산에 있는 현대차 공장까지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산하면 꽤 거리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을 하시는 이유는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학군 좋고 인프라 좋은 천안 불당 쪽에 거주를 하게 해놓고 차로 출퇴근하면서 또는 통근버스를 타면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곳은 일자리도 탄탄하고 학군도 잘 형성되어 있고, 불당 쪽이 천안에서는 가장 대장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기 매도의 관점에서 보셔도 좋지만 이 불당 쪽은요, 보유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특히 경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단기 매도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물건은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전세 세팅해서 가져가는 방향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경매를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는요, 더 이상 수도권에 투자하지 마,
다 지방으로 빠져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방으로 다들 눈을 돌리실 텐데 그나마 수도권에 근접하면서 규제가 되지 않는 곳이 어딜까 살펴보면 가장 핵심은 사실 천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안을 메인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천안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인 것도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데 동남구는 굉장히 구도심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서북구 쪽으로 보시는 게 좋고 특히 불당 쪽을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파건 번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공매 물건이고요. 2024-10434-001번 압류재산 물건입니다. 자,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11층으로서 층수가 아주 좋습니다. 자, 감정가는 6억 7,800부터 시작하는 물건이고요. 건물 평수가요 무려 42평입니다. 여기서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건물 평수가 30평대가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건물분 10% 부가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도를 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 부가세 부분을 생각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형 평수 아파트를 도전하는 사람들은 거의 소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도권에서 넘어왔죠. 지방까지 왔습니다. 게다가 공매 물건이에요. 그러면 입찰 경쟁은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대형 평수 아파트예요. 그러면 또 줄어들어요.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싸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출 규제 때문에 지방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틈새 시장, 남들과 달리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연구하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피디님, 경매는 왜 나오는지 아시나요? 세금이나 이런 거 못 내시는 분들 그렇죠. 돈을 못 갚아서 나올 때가 경매예요. 나라의 세금을 못 내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공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공매 중에서도 압류재산 공매가 세금을 미납해서 나오는 물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압류재산 공매는 세금의 액수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추가적인 인수사항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게 압류재산 공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조차도 경매의 권리 분석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차인이 대항력이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재산명세서라는 문서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명세서를 살펴보면요, 현재 임차 신고 내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입 신고되어 있는 한 분이 계시긴 하는데요. 제가 건물 등기를 떼어보니 그분이 소유주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소유주시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는 이상이 없는 깔끔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압류재산 공매도 경매와 똑같이 여기에 걸려있는 모든 세금들은 낙찰되는 순간 싹 다 소멸돼서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20년 된 구축 아파트긴 하지만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동과 지하 주차장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현재 세대수는 1200세대인데요. 주차 대수는 1300대가 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차 대수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 지금 보면 지하 주차장에 음악 소리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깔끔하고 주차 공간도 이 정도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 주차한 차량의 이동이 어려울 경우 상황실로 연락 주세요. 이중 주차를 조금씩 할 수도 있긴 하나 보네요. 그 다음에 바로 건너편에 보면 불당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까지 붙어 있습니다. 불당 중학교가 사실 천안에서 가장 학군이 좋은 중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대에는 학원가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신불당 쪽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유명한 학원들은 이 구불당 쪽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요. 신불당 쪽은 이제 생겨진 상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대료가 조금 비쌉니다. 그러면 어차피 아이들 학원 버스가 다 다니기 때문에 학원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신불당 쪽에 새로 들어갈 이유는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불당이 아직까지도 학군적이나 학원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입구까지 왔는데요. 311동이에요. 지도를 보면 딱 하나 아쉬운 점은 하나 보입니다. 어떤 점이 아쉽냐면요, 여기에 있는 아파트의 거의 대부분 단지가 남향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아파트는 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다면 아쉬울 수 있는데요. 다만 우리 아파트 동만 대형 평수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상쇄는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대형 평수의 동인 느낌이 좀 싹 듭니다. 로비 부분도 굉장히 커다랗게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11층입니다. 층수 굉장히 좋죠. 와우, 이거 뭐야? 게스트룸. 와, 게스트룸 해가지고 쇼파가 로비에 있고요. 문은 잠겨 있긴 한데 손님들 오시면 거기서
잠깐 기다려, 곧 내려갈게 할 때 잠깐 앉을 수 있는 장소도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층수는 1102호인데요. 현재 지금 이 정도라고 한다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명도도 진행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같은 조건이면은 공매가 나은 거예요? 경매가 나은 거예요? 훨씬 공매가 낫죠. 수익률적인 부분만 보면 경매도 괜찮지만 공매는 사람들이 적게 들어오고 수익 구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꼭 봐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공매로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경매도 괜찮은데 경쟁이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네. 현관문을 한번 볼게요. 현관문이 도어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뭔가 교체가 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내부 수리가 한 번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완전 올 수리까지는 아닌데 평수가 넓은 아파트는 수리 부분이 조금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비용들을 세이브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유자분이 점유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별다른 탐문조사는 신뢰가 될 수 있어서 내려가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물건의 포인트는요, 바로 공매 물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수도권의 대출 규제 문제 때문에 지방으로 눈을 돌리고 물건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지방일수록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을 골라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곳에서도 이왕이면 학군과 같은 입지가 훌륭한 곳을 고르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내가 공매로 낙찰을 받더라도 실패 없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이 물건이 대형 평수 아파트라는 점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단기 매도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85제곱미터보다 아래인 30평대 아파트를 주로 도전을 하시거든요. 그때는 단기 매도할 때 부가세라는 게 발생이 되지 않는데 이 아파트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건물분의 10% 부가세가 추후에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건을 들어갈 때는 그 부가세 부분까지 생각해서 더 입찰가를 낮춰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경쟁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아파트의 대형 평수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를 체크를 해봤더니요, 가장 저렴한 2층 물건이 6억 5천에 나와 있고요, 11층도 6억 5천, 그리고 7억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물건도 6억 5천 선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거래된 내역은 대형 평수다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실거래를 보면 24년 말에 6억 7,500에 실제 거래가 된 이력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대형 평수다 보니까 거래가 빈번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매 수준이 6억 5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이 물건은 1억 이상은 더 저렴하게 사야만 수익이 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은 입찰가 자체를 절대 6억대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최소 5억 중반보다 아래로 꼭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도전을 하신다면 대출 규제 문제에서도 전혀 문제 없고, 게다가 공매이기 때문에 경쟁도 줄어들고, 거기에 대형 평수이기 때문에 또 경쟁이 줄어들고, 이렇게 내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노려보시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파트의 수요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처에 여러 산단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현대차 공장, 삼성 공장에서도 출퇴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소비나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군이 안정적인 곳들을 선호하시고요, 백화점과 같은 소득 수준도 탄탄한 곳이 바로 이 천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방에 있는 물건을 도전하시려고 하실 때 이제부터는 또 새로운 관점에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막막하고 두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조금만 툴을 바꿔서 경매에서 공매, 일반 평수에서 대형 평수, 지역도 어떤 지역을 가야 될지 이런 포인트만 잡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력할 때만 그 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되는 방법을 찾고 생각하고 고민하신다면 분명히 길이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그 길이 잘 보이지 않으실 때는 저 짝쌤이 또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월 달에 저희가 공매반을 또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압류재산 공매도 하지만 신탁 공매, 그리고 국유 공매, 그리고 특수한 공매들까지 아주 깊이 있는 분야까지 들어가서 저희가 공부를 할 예정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경매 시장에서 지치고 힘드시다면 공매로 넘어오셔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신탁구매는 아예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는 시장입니다. 저희 회원분도 신탁구매를 낙찰받고 시세 차익을 5천만 원 냈다고 그만큼 우리가 수익률이 굉장히 커다란 시장인데요. 이때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신탁구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좋은 물건 소개를 해드리고 약 2천만 원 내외의 투자금만 있으면 이 물건을 도전할 수가 있다. 안녕하세요. 딱쉬운 경매 딱쌤입니다. 여러분들 신탁공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신탁공매는 아예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수익률이 굉장히 커다란 시장인데요. 저희 회원분도 신탁공매를 낙찰받고 시세 차익을 5천만 원 냈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기쁘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 신탁공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나 권리 분석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탁공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좋은 물건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신탁공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구조로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탁공매가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신탁공매로 나오냐면 신축 분양을 했는데 이게 분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가 대출을 일으켰는데 그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게 신탁공매로 나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새 경매대출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경매대출 이용하실 때 신탁대출이란 거를 이용해서도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에 신탁사에서 공매로 처분하는 신탁공매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도전하시는 물건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새는 신탁공매가 왜 특히 더 많이 나오냐면 이제 경기가 많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갚지 못해서 나오는 신탁공매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신탁공매를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공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경매에는 공고문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이유는 없지만요. 신탁공매에는 신탁사마다 요구하는 조건들이 다르고 유찰하는 가격도 다르고 진행하는 일시도 다르고 부가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제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점유자가 있을 때가 있는데요. 이 점유자가 낙찰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임차인인지에 대한 권리 분석도 진행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한 인수사항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명도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신탁공매라는 거는 정말 깊이 있고 제대로 배우셔야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신탁공매 물건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자세한 내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025-0100-003315번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인데요. 최초 감정가는 2억 800부터 시작하는데요. 최저가가 1억 1,700까지 유찰이 될 상황입니다. 현재 이 물건의 공고문을 살펴보면요. 추가적인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요. 현재 점유자가 있는 걸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체크해본 바로는 현재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그리고 명도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도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산에 대한 지역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경기도 안산 같은 경우에는요. 경매로도 많은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빌라에 대한 수요도 탄탄한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는요. 교통 여건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물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해선이 개통이 됐습니다. 김포공항역까지 약 49분 정도면 도착을 할 수가 있고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신안산선이라는 노선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신안산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25분이면 갈 수 있을 만큼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데요. 경기도 중심부에서도 조금 외곽에 있었던 안산이 앞으로는 미래 가치가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월공단, 시화공단 같은 곳에 일자리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서울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앞으로의 안산의 가치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물건인지 먼저 물건부터 살펴보시고 가볼 텐데요. 우리 물건은 이 산책로에서 바로 길 건너에 있는데요. 앞에 산책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조용하고 쾌적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장점이 배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안산 같은 경우에는 빌라를 보실 때 경매든 신탁 공매든 기본적으로 넓은 평형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산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평수가 전용으로 16평, 17평 이상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에 있는 빌라를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 전용으로 12평, 13평 이렇게 작은 평수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산의 특징이 뭐냐면 빌라 평수가 19평, 20평 이렇게 넓은 평형대의 빌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펴보실 때도 안산의 빌라의 전용 평수가 최소 17평, 18평 이상 되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 물건은 2017년식이어서 채 10년이 되지 않은 빌라이거든요. 외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정말 깔끔하고 잘 지어진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넓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물건은 현재 5층에 있는 502호예요.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이 물건은 아쉽게도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대기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더 낮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엘베 없는 꼭대기층이라고 안 팔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 회원분들도 지금 꼭대기층에 있는 빌라조차도 전부 다 매도를 했는데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릴 만한 가격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제일 먼저 우리가 주차 대수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현재 우리 물건 같은 경우에는 총 8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차장 대수를 보니까 여기 앞부분까지 하면은 세대당 한 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을 만큼 주차 공간은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편함을 통해서 현재 점유 의무가 어떤 상황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데요. 우편함은 전부 다 비어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바로 창고 부분입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별도 창고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안산의 빌라는 안 그래도 넓은 평형대인데 창고까지 있다면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더 확보가 되는 거니까 더 좋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천장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했을 때도 누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층에 2호가 차량이 2대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만큼 이곳에는 주차 부분은 전혀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용 자전거가 있는 걸 보니까 이 주변에서 아이들이 통학하면서 이용하는 자전거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안산에 있는 빌라들은 가정집들이 많이 이용들을 하세요. 가족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3룸을 고르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매도하기도 쉬워집니다. 우리 물건에 도착을 했습니다. 5층에 있는 2호인데요. 앞에 우산이 놓여진 걸로 봐서는 실제 점유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재 임차인 분으로 추측은 되는데 한번 여쭤보고 점유 의무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초인종을 누르는데 안에서 강아지 소리가 들리는데 다른 반응이 없는 걸로 봐서는 현재 낮 시간대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외출을 하신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탁사와 동의하지 않은 사실상 불법 점유자라고 체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럴 경우에는 월세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명도를 진행할 때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있는 곳들도 신축 상태 그대로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걸로 봐서는 실제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자, 옥상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고 부분은 1층에 있는 게 아니라 꼭대기 옥상이 바로 옆에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한 층 위에다 이렇게 짐을 올려놓을 수 있게 되겠죠. 네, 잠겼네. 지금 옥상을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져 있어요. 2017년식 건물이기 때문에 누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을 걸로는 체크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나중에 임장을 오시게 되면 여기 있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물건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물건이 장점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옆에 보이는 도로가 보이시죠? 도로가에 바로 붙어 있는 빌라다 보니까 호음이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관점을 잘 두고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로가에 있는 것보다 사실 조금 더 안쪽에 있는 빌라를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시거든요. 그 점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봤고요. 이 물건은 1억 1,700만 원까지 유찰이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신탁공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쭉 떨어뜨려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도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경락잔금 대출도 실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80% 대출이 일으켜집니다. 그러면 내 투자금은 약 2천만 원 내외의 투자금만 있으면 이 물건을 도전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데 현재 이 주변에 우리 물건의 컨디션과 비슷한 물건들이 거의 대부분 2억에서 1억 9천 선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그러면 우리가 5층 꼭대기라는 걸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시세를 잡는다 하더라도 1억 8천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매도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1억 8천인데 1억 1,700에 받은다고 한다면 벌써 시세 차이만 6,300만 원 가까이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새 경매에서 얼마나 수익이 날 것 같으신가요? 물론 수익은 나지만 생각보다 경쟁도 치열하고 수익 구간도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수익 구간이 늘어날 수 있는 분야는 없을까? 도전하고 두드리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움직이셔야 될 때입니다. 요새 대출 규제, 여러 가지 시장상의 불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춤하고 있거든요.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에 신탁 공매, 압류재산 공매 분야를 바꿔서 공부를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공매 올인원반에서 신탁 공매부터 압류재산 공매, 특수 물건까지 모두 다 깊이 있게 다루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정말 낙찰을 받고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도전을 하고 움직이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수익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저 딱쌤과 함께 깊이 있게 그리고 자세하게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날씨도 더운데요. 더위 잘 이겨내시고 수익도 많이 내시는 그런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